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매화골에 꽃보다 더 고운 한 소녀가 살고 있었으니 그 이름 연하였습니다. 매화골이라 함은 사시사철 매화꽃이 피어나는 듯 아름답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죠. 연하는 그 매화골에서도 가장 고운 꽃봉울이었지만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겨진 터라 그 아름다움은 오히려 고독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요한 삶은 인적 드문 골짜기의 매화처럼 그저 홀로 피어나 홀로 저무는 듯했지요. 연하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고 그녀의 손길은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여렸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외로운 마음에 다가서려 하지 않았고 연하 또한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작은 술을 놓거나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깊은 산속을 홀로 거닐며 이름 모를 들꽃과 친구 삼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정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리 고운 아이가 어찌 저리 쓸쓸하게 지내는지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연하의 깊은 마음속 고독을 헤아리지는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연하가 17의 나이가 되자 마치 묵었던 매화 가지에 숨겨진 꽃봉오리가 터지듯 그녀의 잠재된 아름다움이 만개했습니다. 연하의 미모는 그저 고운 정도가 아니었으니 달이 구름 뒤에 숨고 해가 비칠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물가에 나서면 마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녀가 밭을 매는 모습만으로도 무사내들의 가슴은 설렘으로 물들었지요. 소문은 매화골을 넘어 조선 팔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매화골에 선녀가 살고 있다. 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사대부 집안의 사랑방은 물론 저작거리의 주막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온 나라의 사내들이 연하의 얼굴 한번 보겠다며 매화골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녀의 집 문턱은 구혼자들이 그나들어 달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천금을 내밀며 비단옷을 입혀주겠다 청했고 어떤 이는 높은 벼슬을 약속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속삭였습니다. 연하의 작은 초가집 앞은 말쑥한 도포를 입은 선비들, 번듯한 가마를 타고 온 부호들, 심지어 무과에 급제한 용맹한 장수들까지 몰려들어 온종일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며 연하의 마음을 사려 했지만 연하는 그들의 번잡한 구애를 마치 시끄러운 벌떼처럼 여기며 고요히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더욱 깊고 본질적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하는 그들의 번드레한 말과 화려한 치장에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거짓된 웃음 속에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아줄 이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연하는 세상의 잣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물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어린아이들조차 무서워 피해 다니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온 도자기 장인 개석이었지요. 그의 얼굴은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흉측했고 몸은 곰처럼 투박했으며 목소리는 바위덩이가 굴러가는 듯 거칠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고 그의 모습만 보아도 질겁하며 달아났습니다. 개석은 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된 작업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그 누구도 그의 거친 외모 너머의 예술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하는 그런 개석과의 혼인을 결정하여 마을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고운 연하가 어찌 저런 괴물과 혼인하려 하는가. 필시 저 괴물 사내가 연하를 협박한 것이 분명하다. 연하가 드디어 미쳐버렸구먼. 온갖 비난과 염려의 목소리가 매화골을 가득 채웠지만 연하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세상의 헛된 소문에 갇히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겉모습은 흉측하고 거칠었지만 개석의 내면은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깊은 영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 때에도 혼을 담아 예술혼을 불태웠고 깨진 그릇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섬세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개석의 작업실은 늘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작은 도자기를 빚을 때에도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들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흙 속에 숨겨진 영혼을 담고 있는 듯 연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연하는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예술에 정진하는 개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서 피어나는 섬세하고 고한 도자기처럼 개석의 거친 외모 뒤에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연하는 느꼈던 것입니다. 개석은 연하를 대할 때에도 세상의 다른 사내들처럼 그녀의 미모에만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의 고독한 눈빛을 읽어주었고 그녀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연하의 마음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때로는 시를 읊어주며 고요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깊은 사려심과 순수한 진심에 연하는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개석의 곁에서 연하는 처음으로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세상의 멸시를 받는 삶이었지만 연하는 개석과의 혼인으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을 잡은 개석의 투박한 손은 그 어떤 비단결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해지면 개석은 연하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품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나날도 잠시 하늘이 노안 듯 무서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경자년 여름 조선 팔도의 미증유의 대홍수가 덮쳐 매화고를 집어삼켰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퍼붓는 비에 강물이 범람하고 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화골은 삽시간에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잠기고 연하와 개석의 작은 보금자리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솥단지도 이불도 그들이 함께 빚었던 작은 도자기조차도 모두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두 사람은 피할 길 없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탕물을 헤치고 발이 푹푹 빠지는 논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찌푸려 있었고 빗줄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걷는 길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이 유일한 위로이자 버팀목이었지요. 개석은 앞이 보이지 않는 연하를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고 연하는 개석의 손을 잡고 묵묵히 그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바람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지는 듯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두 사람이 험한 산길을 헤맬 때였습니다. 굽이진 산모퉁이를 돌자 고고한 자태의 노승 한 분이 홀로 앉아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묵풍. 깊은 산속에서 수십 년간 돌을 닦은 고승으로 마치 새속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듯 맑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맑은 폭포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묵풍 노승은 연하와 개석의 지친 모습을 보고 연민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는 연하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단순한 미색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맑은 심성을 보았던 것이지요. 또한 개석에게서도 비범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묵풍 노승은 두 사람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잠시 쉬어가라 권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지친 두 사람의 몸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친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대들에게 어지러운 운명의 기운이 감도니 쉬 헤쳐나가기 어려울 게다. 허나 한양에 나의 옛 지우인 정 대감이 있으니 그를 찾아가 보거라. 그가 너희의 피할 곳이 되어줄 것이며 너희 앞날을 밝혀줄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와 개석은 노승의 말에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리고 그의 조언에 따라 정대감댁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묵풍 노승은 그들에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며 이것이 너희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은은한 향이 나는 작은 나무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묵풍 노승의 조언대로 정대감 댁에 당도한 연하와 개석은 놀랍게도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몸종들이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정대감은 수십 년 전 묵풍 노승과 나눈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지우가 보낸 손님이라 하여 연하와 개석을 귀한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정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고 안채마님은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어주며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연하는 그들의 처지를 설명하며 송구했지만 정대감은 개의치 않는 듯 편안히 지내라 말했습니다. 연하와 개석은 따뜻한 방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고 푸짐한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은 정대감 댁의 풍요로움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움도 잠시 정대감의 외아들인 정선비가 연하에게 묘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하의 미모에 처음부터 깊이 매혹된 듯 보였습니다. 정선비는 겉으로는 예에 바르고 점잖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번뜩이는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하를 칭찬하는 말을 자주 했고 시도 때도 없이 연하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개석의 흉측한 외모와 눈이 멀었다는 점을 은근히 비웃었고 연하에게는 과도할 정도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연하는 그의 시선과 행동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끈적한 시선이 연하의 피부에 닿는 듯 불쾌했습니다. 정선비는 연하의 미모에 욕심을 품고 그녀를 손에 넣기 위한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연하와 개석을 따로 불러 각기 다른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개석에게는 연하가 자신과의 삶에 지쳐 있으며 정대감 댁에서 다른 부유한 사내를 만나 행복을 찾으려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연하가 밤마다 정선비에게 귀 기울이며 미래를 상의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연하에게는 개석이 자신의 눈먼 처지를 비관하여 그녀를 떠나기로 결심했으며 홀로 수행을 떠날 것이라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심지어 개석이 그녀의 미모를 부담스러워하며 자신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불행할 것이라 말했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정대감의 재산을 탐하는 개석의 동생인 개충을 매수하여 개충이 개석에게 찾아가 거짓 소문을 전하게 했습니다. 개충은 형의 재산을 탐해 이미 멀어진 관계였기에 정선비의 제안을 쉽사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개석에게 형님은 이미 연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이니 떠나주는 것이 도리라고 귓속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선비는 이 모든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연하와 개석 사이에 깊은 오해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치밀한 계략은 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결국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선비는 뒤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선비의 교묘한 이간질과 거짓으로 인해 연하와 개석은 깊은 오해에 휩싸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은 흔들렸고 서운함과 절망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정선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불화를 심었습니다. 그는 연하 앞에서 개석이 자신에게 재물을 요구했다는 거짓 서신을 흘렸고 개석에게는 연하가 정선비의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개석 도공이 대감마님께 청금을 요구했소. 연하 부인을 팔아넘기려는 속셈이지 라는 소문을 퍼뜨렸고 반대로 연하 부인이 정선비님의 부인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려 한다. 눈먼 남편을 버리고자 한다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연하와 개석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오해 속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석은 자신이 연하의 행복을 가로막는 짐이라고 생각하여 연하의 곁을 떠났고 연하는 홀로 정대감 댁에 남겨졌습니다. 연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개석이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개석의 진심을 알고 싶었지만
이미 그는 홀연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밤마다 개석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개석이 떠난 후 연하는 정대감 댁에 갇히다시피 했습니다. 정선비는 그녀를 위로하는 척하며 더욱 집요하게 연모를 표현했고 연하가 개석을 찾아 나서려 할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방해했습니다. 부인, 밖은 아직 위험하오. 개석 도공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났을 것이오. 라며 연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대감 댁의 모든 문은 연하에게 굳게 닫힌 감옥과 같았습니다. 연하는 절망에 빠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풍노승에게 받은 가르침, 즉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백절불굴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날카로운 지혜를 활용하여 정선비의 허점을 파고들어 탈출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정선비에게 순종하는 척하며 그의 경계를 늦추게 했고 틈틈이 정대감 댁의 구조와 하인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울리는 개석의 도자기처럼 치밀하고 섬세하게 탈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녀는 정선비의 취미와 습관을 파악하고 그가 가장 방심하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연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대감 댁의 어린 몸종 매양에게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매양은 순박하고 연하를 진심으로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매양은 늘 연하의 방을 청소하고 시중을 들며 연하의 시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연하는 매양이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몰래 서신을 외부로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매양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연하의 간절한 눈빛과 그녀의 진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매양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연하는 서신에 묵풍노승에게 도움을 청하는 내용과 정선비의 음모를 알리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녀는 서신에 묵풍노승에게 받았던 작은 나무 조각을 함께 넣어 노승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매양은 서신을 치마 속에 숨겨 시장에 나가는 척하며 묵풍노승의 산사를 찾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양이 서신을 전달하려던 순간 매양이 우연히 엿들은 정대감 댁에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매양은 정선비가 정대감의 명령으로 매화골 외곽에 위치한 산속에서 몰래 은광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은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매양은 겁에 질려 떨었지만 연하를 도우려는 마음의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비밀은 연하의 탈출 계획뿐만 아니라 정대감 댁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후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매양의 도움을 받아 정선비와 정대감의 대화를 엿듣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연하는 개석과의 이별이 정선비의 교묘한 계략 때문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선비는 연하를 손에 넣기 위해 개석을 매수하려 했고 개석이 이를 거절하자 온갖 거짓말로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연하는 분노와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개석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개석에게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선비와 정대감의 대화에서 개석이 단순한 도공이 아니며 그의 가문에 얽힌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개석을 그 자라고 칭하며 그의 과거와 그가 지닌 신비한 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자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은광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 그자가 지닌 흙의 기운을 다스리는 힘을 우리가 이용해야만 하는데 연하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개석에게 이토록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과연 그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개석을 다시 만나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열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연하는 혼란 속에서도 개석에게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대감과 정선비의 대화를 통해 개석이 단순한 도공이 아니라 오래전 자취를 감춘 명문가의 후예이자
무풍노승의 유일한 제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개석의 가문은 대대로 흙의 기운을 다스리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으며 뛰어난 도자기를 빚어내던 명가였으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영모죄로 몰려 풍비박산났고 개석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무풍노승에게 거두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흉측한 외모는 사실 어린 시절 가문이 몰락할 때 입은 깊은 화상 때문이었고 그의 눈은 그 충격으로 인해 잠시 빛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대감은 개석의 가문이 숨겨둔 보물과 그들이 지닌 신비한 힘을 탐하여 개석을 이용하려 했고 그 때문에 연하와 개석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연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내가 이토록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그의 진정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연하는 개석의 상처난 얼굴과 눈먼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의 고통이 단지 외모 때문이 아니라 가문의 비극과 세상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연하는 더욱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개석을 반드시 찾아 그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정선비와 정대감은 연하를 손에 넣으려는 욕심에 더욱 교활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연하를 매화골 외곽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별채로 옮겨 감금하고 강제로 혼인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별채는 주변에 인가가 없고 깊은 숲에 둘러싸여 있어 아무도 연하의 비명을 들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선비는 연하에게 개석이 이미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자신과 혼인하면 평생을 편안히 살게 해주겠다며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부인, 어리석은 꿈은 버리시오. 개석 따위는 이미 물에 휩쓸려 죽었을 것이오. 나에게 오시오. 그대의 미모에 걸맞은 삶을 선사하리다. 그러나 연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선비의 말을 믿지 않았고 개석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채의 구조를 파악하고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노렸습니다. 마침내 매양이 무풍노승에게 서신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양은 며칠 밤낮을 걸어 무풍노승의 산사에 당도했고 연하의 서신을 건네며 정대감 댁의 은광 비리와 연하의 위기를 소상히 일렀습니다. 무풍노승은 연하의 서신을 받고 그녀가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고 즉시 정대감 댁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때마침 정대감의 오랜 정적이자 무풍노승과도 인연이 있던 김판서가 이 소식을 듣고 정대감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는 오랜 세월 정대감의 탐욕스러운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매양의 서신과 무풍노승의 조언은 김판서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김판서는 정대감이 은광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광부들을 학대했다는 증거를 포착했고 결국 관아에 고발하여 정대감과 정선비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두 사람은 차가운 옥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그들의 계획은 연하의 지혜와 주변의 예상치 못한 도움으로 인해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위협에서 벗어난 연하는 정대감 댁을 떠나 개석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속에는 혹시나 개석이 무사하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무풍노승이 개석의 행방에 대해 알려주었던 작은 단서들을 더듬어 산사를 향했습니다. 무풍노승은 개석이 깊은 산속의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 일러주었습니다. 연하는 희미한 기억과 노승의 말을 의지하여 험준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마침내 깊은 산골의 한적한 산사에 도착했습니다. 산사는 고요했고 대웅전에서는 목탁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산사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가 인적 드문 산길 옆 작은 암자 뒤편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지만 연하는 한눈에 그가 개석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석은 정선비의 계략에 휘말려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는 며칠 밤낮을 헤매다 지쳐 쓰러진 듯 보였습니다. 연하는 주저하지 않고 개석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개석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연하의 얼굴을 확인하자 그의 눈에서도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연하는 개석의 마른 얼굴을 어루만졌고 개석은 연하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제외한 연하와 개석은 서로에게 숨겨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개석은 자신의 가문에 얽힌 비밀과 묵풍노승과의 인연, 그리고 어린 시절 가문이 몰락할 때 입은 깊은 화상으로 인해 흉측해진 외모와 잠시 빛을 잃었던 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연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 또한 정선비의 음모와 정대감 댁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을 개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정선비의 거짓말에 속아 개석을 오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오해를 풀며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외모나 세상의 잣대가 아닌 순수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연결되었습니다. 개석의 눈은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연하의 손을 잡은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흉측한 얼굴은 연하의 눈에는 더 이상 흉측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그들이 함께 겪어온 시련의 흔적이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해준 소중한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긴 시간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다시 찾은 행복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하와 개석은 모든 오해를 풀고 묵풍노승의 축복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묵풍노승은 두 사람의 재회를 보고 깊은 미소를 지으며 너희는 이제 흙과 물이 하나 되듯 서로의 운명이 되었구나. 너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석은 묵풍노승의 도움으로 자신의 숨겨진 가문의 비밀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문이 지닌 신비한 흙의 기운을 다스리는 능력은 단순히 도자기를 빚는 것을 넘어 황폐해진 땅을 비옥하게 하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개석은 연하와 함께 조선 팔도를 유랑하며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이롭게 사용했습니다. 흉측한 외모로 괴물이라 불리던 개석은 이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은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서 싹이 돋아나고 시름에 잠겼던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연하는 언제나 개석의 곁에서 그의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은 개석이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개석의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면 연하가 그의 눈이 되어 주었고, 개석이 지쳐 쓰러지려 할 때면 연하의 따뜻한 손길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과 고난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사랑과 지혜로움을 널리 알리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났으니 이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백절불굴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며 후대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백절불굴이라 하였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 속 연하와 개석은 끝없는 고난과 배신,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고 영원한 연모를 이룰 수 있었지요.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난관들과 마주하곤 합니다. 바위도 파도에 부딪히면 조금씩 깎여나가듯 시련 앞에선 쉽게 흔들리곤 하지요.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만 품고 있다면 삶은 반드시 그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겨워도 굽히지 않는 마음 하나가 결국은 길을 내고 세상을 다시 밝히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강인한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반드시 새벽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백절불굴의 마음으로 힘겨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